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하고 이 진상이 어떤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반복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후보자께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배우자가 판사 사표 내기 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했는데 지금 거래 내역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부 법관들은 상당히 특이하다. 한 3천여 명의 대한민국 법관 중에 이렇게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체 재산의 83%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 보아주세요. 지금은 총 자산이 한 4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중에서 주식 비율이 83%에 해당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량주가 아닌 일반 그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국민들한테 좀 낯선,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회사, 위험성이 많은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체 주식의 한 67.7%를 이테크건설과 삼강그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테크건설에는 부부가 이 전 재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17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테크건설과 삼강그라스에 우리 후보자 부부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후보자님? 네, 먼저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내 도장 명의 가져가서 거래 트고 나 모르게 계속 거래했다. 지금 그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정직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느냐, 굉장히 후보 적격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그러니까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거는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매년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후보자가 재산 등록하면서 매년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의 보유 주식과 이것을 재산 등록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뭔 일만 터지면 전 정권이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 이테크건설하고 삼강그라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강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테크건설이나 삼강그라스 선택할 거에 전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에 보면 이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47.6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그라스는 25.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코스닥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테크건설이 절대 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입니다. 이 2018년 2월 13일 날 뉴스토마토라는 증권 전문 언론에 이 군장에너지가 2018년 연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후보자 부부는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상당수 이테크건설 삼광그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거 말고 그 판결과 관련된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아까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후보자가 담당했던 판결에 원고는 삼성화재고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입니다. 그러나 이 전국 피고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군장에너지가 공사를 맡은 원청회사고 이테크건설이 처음에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스는 재하청을 받은 회사입니다. 결국 그 구상권 행사가 공사를 맡았던 군장에너지나 이테크건설 사실 동일한 한 몸입니다. 거기에 다시 화물연대에서 구상권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보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뭐 수억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 신청을 했어야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오후 보충 질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과 이 이테크건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문회 하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리셔요? 네, 많이 긴장됩니다. 네. 저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늘 청문회가 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청문회는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이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남편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자, 이 부분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주로 주식 거래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게 맞습니까? 본인이 한 게 맞습니까? 배우자가 하였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관여한 정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남편에게 내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를 해라 하는 정도는 허용이 된 바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의를 사용해서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어떤 주식을 파고 어떤 걸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런 점은 그러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남편이 그 주식을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다고 하면 후보자가 정확히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명의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구체적인 거래 관계에 관한 내용은 후보자가 관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건 네. 남편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한 그 주식거래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로 네. 알고 있는데 그 6억은 후보자의 돈입니까? 배우자의 돈이 합쳐진 겁니까? 합쳐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의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 급여에서 전액 부담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리는 이제 월급에서 가정생활에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다 부담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다 같이 포괄 관리했다. 그 재산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하였고, 그 가계 생활 지출은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저는 점잖게 물어보는데요. 네, 제 뒤에서 물어볼 야당 의원님들은 네, 훨씬 더 예리하게 강하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호통만 당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 뜻인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후보자가 그 청문회를 임하는 게 저는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잘못하면 남편의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끊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다, 아니면 그 부분은 남편이 관여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후보자 생각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지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제가 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공정하고 그 타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노력했다. 다해왔고, 아마 저는 오늘 후보자로 채택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분이 늘어온 겁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같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여성 헌법재판 후보자로서 어떤 소위가 됩니까? 지금 일단 그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세심하게 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인사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그 유아 성폭력 사건으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09년도면 벌써 10년 전 판결입니다. 그 대신 하시는 한데 그런 판결들을 앞으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이 된다고 하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그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말 뭐 노동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후보 약자로서 대변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자세를 오늘 충분히 해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